자, 라이프 인 넘버스 역사적인 첫 회 게스트는요. 전 대한민국 탁구 레전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점점 힌트가 되죠? 현재는 IOC의 선수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유승민 위원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승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저는 유승민 선수로만 네. 기억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대한탁구협회 협회장도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IOC 선수위원을 하시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IOC 선수위원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제가 IOC 선수위원은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당선이 예. 됐고요. 지금 벌써 7년이 되고 이제 예. 임기는 이제 딱 1년 남았는데요. 예. 그리고 대한탁구협회장은 2019년도에 제가 당선이 돼서 아하. 지금 한 4년째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아 근데 원래 탁구협회장 같은 직함은 네. 재벌 회장님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의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 예. 이제 기업의 이제 회장님들이 많이 하셨었죠. 예. 특히 탁구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림픽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하는 대중 스포츠다 보니까 동호회도 많고. 네, 기업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예. 후원도 하시고 회장사도 맡으셨었는데 예. 아니 왜냐하면 제가 신입사원 때 제가 다녔던 그룹 회장님이 탁구협회장이셨어요. 그래서 네. 탁구협회장 하면 엄청 저는 돈은 많진 않지만 예. 열정이 많아서 또 주위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예. 이게 탁구라는 이 스포츠 그리고 예. 탁구협회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예.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탁구가 한 단계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승민 위원을 본격적으로 모시고 대표적인 숫자를 가지고 유승민 위원의 삶과 또 탁구 얘기를 이어가 볼 텐데요. 숫자 네. 4를 꼽아 주셨군요.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IOC 선수위원으로 당선이 되면서 예. 사실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을 늘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IOC라는 그 조직은 진짜 스포츠 선수들이 정말 이 꿈의 무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이제 그 올림픽에 출전한 1,500여 명의 선수들이 다 투표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네, 리우 올림픽에 참여한 출전한 선수들만 1,500여 명의 예. 선수들만 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데 그 선수당 4표를 찍을 수가 있어요. 네 개. 4표를. 아. 그래서 저를 찍으면 또 한 명, 또 한 명, 또 한 명 이 4명의 선수 후보자들을 투표를 해야지만 이게 투표가 이게 밸리드가 되는데요. 1인 1표가 아니라 네, 1인 4표군요. 4표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또 제가 임기가 1년 남았고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박인비 이 프로가 이제 예. 후보자로 이제 최종 선정이 됐기 때문에 박인비 프로가 이제 내년에 이 IOC 선수위원으로 네. 당선되기 위해서는 4위 안에 들어야 된다. 아하. 그리고 그 후보자들이 4표를 뽑기 때문에 그 4표 중에 한 명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4를 뽑아왔습니다. 그렇군요. 그 투표 방식이 좀 독특하군요. 네, 아무래도 만약에 1인 1표면은 그 해당 국가나 맞습니다. 혹은 그 스포츠 종목. 종목 여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숫자는 네. 2.7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탁구공의 무게가 2.7g이에요. 아, 네, 그래서 참 이 탁구공이 작고 가벼운 이 탁구공을 다루기 위해서 예. 제가 제 인생을 바쳐서 수만 번, 수십만 번을 탁구를 했기 때문에 예. 이 2.7g이라는 또 2.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뭐랄까 저한테는 와닿는 숫자예요. 그리고 친숙한 숫자고 그래서 제가 2.7이라고 한번 뽑아왔습니다. 어쩔 때 그 탁구 중계 방송을 보고 있으면요, 네, 왜 이렇게 공격형이 있고 수비형 수비형이 있잖아요. 네. 수비형 선수가 저 벽 쪽에 붙어가지고 네. 공격하는 선수가 계속 스매싱을 때리는데 그렇죠. 그걸 계속 받아내는 네. 랠리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야, 그거 보면요, 그 가벼운 그 작은 공이 네. 어떻게 조그만 그 탁구채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거기에 떨어지는지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야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 저분들이 그런 생각하는데 우리 유승민 위원의 현역 시절의 훈련 또 연습 어떤 노하우 이런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는 되게 훈련 양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선수들 치고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 막 이렇게 산도 뛰기도 하고 새벽 운동도 하기도 하고 개인 훈련을 좀 많이 한 선수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훈련의 어떤 목적이 저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훈련을 네, 그냥 그냥 매일매일 하잖아요. 반복하지 말고 이게 목적. 네, 되게 지루하거든요. 매일매일 하면 되게 네. 지루해요. 근데 그 매일매일 똑같은 훈련 속에서도 이 목적을 계속해서 바꾸면 그 훈련이 굉장히 새로워지고 되게 능률이 저는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맹목적인 훈련도 좋지만 거기서 조금만 본인이 목적을 두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빠른
효과를 본인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처음 싶습니다. 탁구채를 잡은 건 몇 살 때셨어요? 저는 7살 때 잡았어요. 7살 때. 네. 그냥 이제 부모님하고. 예, 그때가 한참 막 88 올림픽 네. 막 탁구 붐이 막 일어날 때였거든요. 아, 유남규. 네, 유남규, 현정화, 양영자 이런 분들 예. 금메달 따셨을 때. 예. 왜냐 88 올림픽이 탁구가 올림픽 종목으로 처음 된 그런데 네. 우리가 금메달 2개 땄죠. 금메달 2개 땄어요. 예. 그래서 그때 저도 자연스럽게 익혔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유승민 위원이 넘어서고 싶은 숫자가 네. 있으시다면 네. 저는 2004. 2004. 네. 예. 저의 영광의 숫자이기도 하지만 2004를 한번 뛰어넘어 보고 싶습니다. 아테네. 네. 예. 유승민 하면은 탁구 하면은 2004 이렇게 그렇죠. 이제 떠올려지거든요. 근데 그것도 벌써 19년 전 이야기고 내년이면 이제 2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제 과거의 영광을 계속해서 이렇게 되새기는 거는 당연히 너무 영광스럽고 좋은 예. 일이지만 저는 미래를 보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4보다도 더 아름다운 어떤 숫자를 또 발견하는 게 제 목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탁구협회장으로서 하는 일은 선수들, 우리 후배 선수들이 잘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선수 때는 사실 제가 제 개인적인 목표를 막 세워서 한다면 지금은 우리 선수들이 그렇군요. 이제 올림픽에 나가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2004년 저의 금메달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탁구에서 아직 금메달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지난 두 올림픽에서는 메달도 획득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뇌리에 남는 유명한 선수가 잘 기억이 안 네. 나요, 사실. 그래서 사실은 뭐 선수들이 네. 뭐 요즘에는 너무 메달에만 집착하는 분위기도 아니지만 그래서 선수는 이 성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네. 본인의 커리어를 다 이렇게 그렇죠. 내세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후배 선수들이 2004를 뛰어넘어서서 정말 2024년에는 예. 정말 누런 금메달 하나 땄으면 하는 바람에 2004를 뛰어넘는 우리 후배 선수들이 나올 수 있도록 서포터를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골랐습니다.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2004년 전에 또 이벤트가 하나 있지 않아요? 아시안 게임? 24년 전에요. 24년 네. 전에. 네, 저희가 사실은 아시안 게임, 뭐 세계 선수권 예. 그리고 뭐 올림픽 게임을 메이저 대회라고 하는데 아시안 게임이 9월에 항저우에서 바로 근데 있고요. 그것도 실질적인 올림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저희는 중국도 중국이 다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년 2월에는 우리 부산에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합니다. 네, 저희가 탁구 강국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네. 세계 선수권 대회를 한 번도 유치해 본 적이 내년 없어요. 2월에? 그게 내년 2월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계 탁구 선수권 네. 대회를 유치를 안 했어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근데 어이구. 사실 이게 2020년도에 저희가 유치를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도 제가 회장이었는데 코로나를 코로나. 네, 탁 직격탄을 맞아서 예. 3번 연기 끝에 취소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이거를 다시 저희가 재유치를 했고 그게 24년 2월인데 예. 탁구공이 2.7g 가볍지만 이 가벼운 공이 역사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탁구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 뭐 사라예보, 8688, 그렇죠. 2004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전 중요한 이 기록이 되는 순간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순간에도 우리 선수들이 미래를 보고 예. 그 꿈을 위해서 지금 막 선수의 땀을 많이 흘리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뭐 많은 역사가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기록에 남아야 될 그리고 기억해야 될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요. 유승민 의원이 우승했던 2004년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8688 양영자 선수, 뭐 현정환 선수, 유남규 선수 이런 분들도 기억이 나는데 그게 몇 년이었을까요? 90년도인가 91년도에 일본에서 아마 열린 걸로 네, 생각하는데. 지바. 그죠, 지바. 네, 네. 그죠? 남북 단일팀 나가서 현정화 이분희 선수인가요? 맞습니다. 난 그때 정말 제가 그때 군대 생활할 때인데 내무반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야 탁구가 참 힘이 있는 구기 종목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2018년도에 예, 그 스웨덴 함스타드에서 예, 제가 그 남북 단일팀을 갑자기 구성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특히 탁구는 남북 관계의 상징적인 종목이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예. 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여자 단체전이 8강에서 북한과 저희가 만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경기를 하지 않고 서로 포옹을 하고 악수를 해서 바로 남북 단일팀 그 자리에서 구성을 그렇게 할 했었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이제 국제연맹과 저희와 북한 그리고 상대 팀인 일본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다
이거는 탁구를 뛰어넘어선 어떤 네. 역사를 만드는 순간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저는 그때 현장에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여러 협의체랑 협의를 해야 되냐, 또 한국이랑도 또 그렇겠네요. 해서 이 네. 정부의 승인도 정부하고 받아야 승인 되고, 받아야 되고. 체육회 승인도 받아야 네.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행정가로서 네. 조금 뿌듯했던 협상도 순간이었던 하시고. 것 같습니다. 네. 네. 유승민 위원은 참 선수 때도 참 어떻게 보면 정말 뭐랄 근성, 네. 그 눈빛은 난 아직도 네, 기억이 네. 나. 그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렇죠. 국가대표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눈매가 굉장히 근성이 있고 그죠? 승부사적인 네. 그런 거인데 지금 이렇게 뵈니까 원숙한 행정가 그런 느낌이 나는데 앞으로도 뭐 한국 탁구 네. 발전을 위해서 또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네. 많은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쓰는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